여러분, 잠시 상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 위치한 모든 편의점과 대형 마트 그리고 주유소의 문이 동시에 굳게 닫힌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질까요? 아마도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국가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2019년 7월 어느 새벽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삼성전자에게 실제로 닥쳐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전 예고조차 없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명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우방이고 파트너라고 하던 나라가 밤새 칼을 뽑아 우리 급소를 겨누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기술 종속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에요. 당시 일본의 언론들은 이 사태를 거의 축제 분위기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이제 끝장났다. 삼성이 무릎을 꿇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조롱 섞인 평가가 쏟아져 나왔죠. 그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찍어내는데 필수 불가결한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을 일본이 무려 90% 이상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점유율은 0%였습니다. 1%도 아니고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빵을 굽는 제과사인데 밀가루를 파는 유일한 가게 주인이 당신에게는 더 이상 밀가루를 팔 수 없다고 선언한 것과 완벽히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당시 비축해둔 재고는 길어야 석 달치, 이마저도 바닥나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슈퍼컴퓨터에 탑재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서고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0%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꼭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2016년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뒤바뀌었을까요? 일본이 코웃음 치며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던 그 과제를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 기적 같은 승리의 역사로 다시 써내려간 걸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칠 이야기는 일본의 철옹성 같던 기술 독점 구조를 정면으로 격파하고 마침내 EUV 핵심 소재를 100% 국산 기술로 갈아치우는데 성공한 대한민국 반도체 독립전쟁의 2300일간의 숨가쁜 항해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딱딱하고 어려운 공학 용어와 기술적 설명만 나열하는 지루한 강의가 아닙니다. 수천억 원이라는 연구 개발비가 허공으로 증발하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방진복 속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일본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처절한 생존 본능의 기록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뉴스를 접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셨죠? 오늘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아주 쉽고도 짜릿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반도체, EUV, 수출 규제 이런 단어들만 스치듯 보고 지나칠 때 그 뒤에는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연구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밤, 실패한 시료가 쓰레기통으로 쏟아지는 아침,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싸움을 기꺼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시청하신다면 왜 지금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의 오만이 마침내 잠들어 있던 호랑이의 발톱을 일깨웠다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번 국산화 성공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거대한 그림에 어떤 폭풍 같은 영향을 몰고 올지 완벽하게 통찰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산업사의 길이 남을 가장 위대한 역전 드라마의 서막을 지금 올립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일본이 이것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좌지우지하려 한 걸까요?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도장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셨죠? 나무나 고무 재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꾹 눌러 찍으면 이름이 또렷이 박히는 그 도장 말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도 원리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반도체 칩이라는 좁은 면적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전기 회로를 그려 넣어야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초정밀 도장을 별도로 제작한 후 빛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회로를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도장의 원판이 되는
아직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깨끗하고 평평한 판, 즉 생도장과 같은 상태의 것을 우리는 블랭크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블랭크 마스크가 아니라 앞에 EUV라는 무시무시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EUV는 극자외선이라는 특수한 빛을 의미하는데 이 빛의 성질이 정말 까다롭기 그지없습니다. 파장이 너무 짧아서 보통의 유리는 물론 대부분의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반도체 공정처럼 빛을 쏘아서 물질을 통과시키는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발상 자체를 180도 전환했습니다. 빛이 통과할 수 없다면 거울에 반사시켜서 튕겨내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었죠. 이 때문에 EUV 블랭크 마스크는 단순한 유리판이 아니라 수준급의 초정밀 거울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체 이게 왜 그렇게 극한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걸까요? 3차원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장만 한 크기의 완벽하게 평평한 바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바닥의 높낮이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먼지 한 톨만 붙어 있어도 빛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산란되어 반도체 칩 전체가 불량 처리가 됩니다. 일본의 호야와 HCH라는 회사들은 이 초정밀 거울을 제조하는 비법을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갈고 닦아왔습니다. 그들은 기판이 되는 유리가 외부 열에 노출되어도 미세하게 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특수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정밀도가 어느 정도냐면 온도가 아무리 변해도 단 10억 분의 5mm만 변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온도 변화 때문에 1mm도 어긋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실전에서 상용화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고 미국조차도 일찌감치 포기한 분야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일본이 오만해질 만도 했습니다. 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넘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일본은 기술력이라는 숫자와 데이터만 보았어요.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계산해서 빼버린 겁니다.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오기가 폭발하는 민족, 누군가 우리를 얕보면 반드시 복수하는 민족, 그 DNA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결국 기술의 힘이 아니라 멸시가 만들어낸 분노의 힘이 이 기적을 낳은 셈입니다. 과연 삼성은 이 불가능한 미션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2019년 수출 규제라는 초강수 폭탄이 터지자마자 삼성전자 본사는 즉각 전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눈물을 머금고 일본에 무릎 꿇는 굴욕적인 선택을 하는 대신 극비리에 진행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박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선택의 정체는 바로 국내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백지 상태에서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립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삼성의 날카로운 안테나에 포착된 회사는 경기도 용인에 자리 잡은 작은 중소기업 SNS텍이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구형 반도체 공정용 마스크를 주로 만들던 곳으로 EUV 같은 최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SNS텍의 숨은 가능성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품을 사고 파는 수직적 거래 관계를 넘어 아예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로 결정합니다. 삼성이 SNS텍에 내민 조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은 기본이었고 삼성 내 최정예 연구원들을 현장에 직접 파견했으며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관련 특허까지 아낌없이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전부 쏟아부을 테니 일본을 무릎 꿇릴 무기를 만들어 오라는 전략적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의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 장비 시장은 일본의 레이저텍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는데 장비 한 대의 가격이 무려 4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게다가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문 물량이 밀려 있어 기본 대기 시간만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더 결정적인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장비 업체들에게도 강력한 뒷공작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에는 절대 장비를 공급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삼성과 SNS텍은 여기서 좌절하고 주저앉았을까요? 오히려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삼성의 막강한 글로벌 구매력을 총동원해 장비 업체를 다각도로 설득해 나갔고 SNS텍은 회사의 운명을 걸고
용인의 전용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다윗과 골리앗이 손을 잡고 골리앗의 창을 빼앗아 되돌려주려는 무모한 도전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업계 주변에서는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삼성이 그냥 돈을 버리기로 작정했나 보다 결국에는 다시 일본 제품 사게 될 거라는 냉소 섞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한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SNS텍의 연구소에는 단 하루도, 단 1초도 불이 꺼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연구소 안에서는 일본 철옹성의 성벽을 무너뜨릴 기적의 설계도가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훨씬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 장비를 들여오고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옥 같은 싸움은 그 이후에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클린룸이라는 공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먼지 한 톨조차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극한의 청정 작업 공간을 말하는데 EUV 블랭크 마스크를 양산하려면 이 클린룸의 등급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ISO 클래스 1이라는 등급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가로 세로 높이 각 1m의 정육면체 공간 안에 지름 0, 1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단 10개 미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는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먼지가 둥둥 떠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우주 공간 수준의 청정도가 요구되는 셈입니다. SNS텍의 연구원들은 이 살인적인 클린룸 안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방진복을 입은 채로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방진복을 입으면 숨쉬는 것조차 답답하고 화장실 한 번 다녀오는 것도 큰 프로젝트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짓땀을 흘려가며 핀셋 하나, 유리판 하나를 다루는데 혼신의 힘을 집중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유리 기판 위에 몰리브덴과 실리콘 같은 극방막 금속을 원자 단위의 두께로 정확히 40층에서 많게는 50층까지 쌓아 올려야 완성됩니다. 총 100여 개에 달하는 층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는데 단 한 층의 두께라도 0.1나노미터만 빗나가도 모든 과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또 실패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어치의 고가 원자재가 조용히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통장의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연구원들의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웠습니다. 일본 경쟁사들은 이 소식을 접하며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 그게 노력만 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20년 노하우라는 엄청난 격차라는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급파된 엔지니어들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SNS텍 직원들과 함께 말 그대로 공장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데이터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온도를 단 1도만 더 낮춰보자. 압력을 0, 1초만 더 길게 줘보자. 그렇게 수만 번에 달하는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2024년의 어느 날 검사 장비 모니터에 믿기 어려운 결과가 찍혔습니다. 결함 수치가 일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기에는 이르렀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혹독하기로 소문난 양산 검증 테스트라는 최종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산맥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피와 땀은 단숨에 물거품이 됩니다. 연구실 환경에서 시제품 몇 개를 성공시키는 것과 하루에도 수천 장의 웨이퍼를 쏟아내는 실제 양산 공장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의 품질 검증 기준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1%의 오차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삼성의 확고부동한 철칙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SNS텍의 국산 마스크는 삼성의 최첨단 양산 라인에서 말 그대로 고문에 가까운 극한 테스트를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 극자외선을 수없이 쬐고 극한의 열을 반복해서 가하고 수천 번 재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초반에는 국산 제품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일본 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미세하게 떨어졌고 장시간 노출 시 표면에 미세 변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이때다 싶어 다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우리 기술이라는 듯이
슬그머니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까지 구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NS텍에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술 피드백을 제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삼성이 일본산 부품을 대체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개발 현장 최일선에 있었던 한 엔지니어의 증언에 따르면 국산화 성공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6개월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날의 테스트 결과가 이메일로 날아들었는데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고 하죠. 만약 결과가 좋지 않은 날이면 그날은 전 직원이 다시 밤을 새워가며 문제의 원인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울컥했습니다. 1나노미터의 싸움이라니.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전쟁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7년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워왔어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순간에도 이 나라의 기술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2300일, 즉 약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일본의 조롱과 멸시를 오히려 채찍으로 삼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말 삼성전자 품질 보증팀으로부터 최종 승인 도장이 찍혔습니다. SNS텍의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 라인 적용 가능. 이 짧은 한 문장이 회의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뜨는 순간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기술 장벽을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단단히 손을 맞잡고 단 7년 만에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폭풍 같은 소식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기술 개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일본의 진짜 공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삼성전자가 국산 EUV 블랭크 마스크를 본격적인 양산 라인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 산업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는 이 소식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호야와 LGC의 주가는 그 단 하루 만에 10%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들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90% 넘는 점유율로 독점해오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노골적인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그토록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었느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산 마스크 도입을 기점으로 일본 공급사들에게 가장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물량을 국산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독점이라는 구도가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 가격 결정권이라는 패는 고객사인 삼성의 손아귀로 단숨에 넘어갔습니다. 삼성은 이번 국산화 성공 덕분에 부품 조달 비용에서만 매년 수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나 예측 불가능한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공급망이 일순간에 마비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목줄을 쥔 갑자의 위치에서 삼성과 경쟁해야 하는 을이의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짜릿한 사실은 이번 성공 스토리가 SNS텍 한 곳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자회사 SKS를 통해 독자적인 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양대 축 모두 소재 독립을 완벽히 선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잘 조립하고 생산하는 나라를 넘어 반도체 제조의 핵심이 되는 소재까지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고객사들, 특히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은 삼성전자를 한층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얻게 된 것이죠. 일본이 한국을 얕잡아 보고 던진 돌멩이가 오히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디딤돌로 완전히 변신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국산화 대성공이 과연 여러분의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과 대한민국의 미래 구도에는 어떤 구체적인 파급 효과를 몰고 올까요? 이번 국산화 승리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납품 부품 하나를 국산 제품으로 교체한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의 본격적인 대폭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SNS텍의 성공 스토리는 같은 처지에 놓인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자신감과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 협력해 연구개발에 매진하면 세계 1위 일본을 충분히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위기가 산업계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다른 핵심 반도체 소재들도 속속들이 100% 자립화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글로벌 블랭크 마스크 시장은 2030년까지 수십조 원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의 구조였다면 이 막대한 부가 전량 일본 기업들로 흘러갔겠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중소, 중견 기업들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세금으로 환원되며 그 세금은 다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의 혈액이 됩니다. 셋째, 기술 패권의 완전한 재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하이-NA EUV 공정을 개발할 때 더 이상 일본 공급사에 기술적으로 예속되지 않고 국산 파트너사들과 자유롭게 공동 연구하며 극한의 기술 난제를 돌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기술 표준의 방향성 자체를 주도하는 위치로 도약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절대 무기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어떤 국가도 더 이상 반도체 핵심 소재를 인질 삼아 대한민국을 위협하거나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고 공급할 수 있는 완전한 자급자족의 사슬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그 아팠던 굴욕은 대한민국에게 독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일본이 수출 규제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순진하게 믿으며 편안한 안락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오만함이 마침내 잠들어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전 세계 시장을 무서운 기세로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어깨가 저절로 펴지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진짜 자랑스러움의 무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남이 못하게 막을 때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 그게 진짜 자존심이고 국력이라는 걸 우리 반도체인들이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통해 일본의 완강한 기술 독점을 산산조각낸 대한민국 반도체의 숨은 저력을 생생히 확인하셨습니다. 2019년 그 참담했던 여름 새벽부터 2020년 현재의 찬란한 승리의 순간까지 이 2300일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교훈을 선사했습니다. 위기는 결코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지만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거인이 앞에서 힘껏 끌어주고 SNS텍이라는 강소기업이 뒤에서 불꽃처럼 밀어주며 정부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한 놀라운 시너지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기적입니다. 일본이 비웃고 조롱했던 그 불가능을 우리는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완벽히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고 긴장을 늦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욕을 씻고 우리를 다시 추월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서운 자본력과 내수시장을 무기로 우리의 바로 코앞까지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재패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막이 올랐고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막을 내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불굴의 끈기와 누군가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할 때 더욱 거세게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7년 전 우리가 일본의 부품 하나에 전전긍긍하며 밤잠 설쳤던 그 참담한 기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이라는 거대한 격전지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면서도 짜릿한 통쾌함을 선사하는 소중한 정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찬란한 미래, 그리고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되신다면 제가 전해드린 이 감동의 기록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국산화 대성공 소식을 접하시고 여러분이 느낀 솔직하고 생생한 생각들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반도체 파이팅! 이 한마디의 짧은 응원이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천마디, 만마디의 격려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일본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서기 위한 대한민국의 다음 신의 한 수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